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상반기 때 우리 증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죠.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간 폭에 비하면은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움직일 종목들은 좀 움직였고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정도의 장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반도체가 이끌었고 또 코스닥은 바이오가 이끌었죠. 그런 이제 증시였는데 벌써부터 오늘 같은 날 보면 코스피가 많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과연 하반기 증시는 어떨까에 대해서 딱 뭐 알아맞힐 수는 없겠지만 한번 예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구상을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은 필요한 일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볼만한 것이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각종 이벤트들 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좀 쌀 때는 여러 가지 악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올라갈 폭이 있으니까 시장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데 비해서 주가가 비싸졌을 때 많이 올라와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시장이 여러 가지 뭐 조그만한 일만 있어도 좀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주가가 얼마나 비싸냐? S&P 500인데요. S&P 500의 P 비율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27.52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27.52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우리나라 보통 이제 PER 27배, 지수가 27배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S&P 500을 보면은 2008년도 뭐 2009년도 때는 120까지 간 적도 있어요. 물론 이때는 언제냐면은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많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대 초에 버블 때 또 S&P 500의 P는 거의 50배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또 코로나 때도 40배 부분까지 또 간 적도 있죠. 그러니까 P가 올라갔다는 뜻은 어닝이 그 분모가 되는 어닝이 그러니까 수익이 적었다 주가에 비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경기가 안 좋았다는 뜻이죠. P가 확 올라갔다는 뜻은 코로나 때 안 좋았었고 금융위기 때 안 좋았었고 이때 이제 버블이었으니까 그때 너무 안 좋았었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27배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러면은 이것은 물론 이제 지금은 경기가 좋아요. 기업들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계속 내고 있고 특히 AI 관련해 가지고 엔비디아도 실적 계속 서프라이즈 내고 있고 앞으로도 향후 한 두세 분기 정도까지는 계속 전망이 굉장히 강할 걸로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수준의 P가 높으냐 아니면은 적당하냐 아니면 낮으냐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은 높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또 싼가 물어보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뭐냐면은 많이 올라왔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비싸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도 실적은 계속 좋을 테니까 이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S&P 500의 이 레벨 자체가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 좋아질 걸 감안한다면은 비싸지는 않다. 하지만 기존의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정도의 비율로 보게 된다면 또 싸지도 않다. S&P 500의 차트를 보시면은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코로나 때 여기가 코로나 고점입니다. 코로나 고점 대비해 가지고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기를 돌파를 해 가지고 그 위쪽으로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S&P 500이 쭉쭉 더 뻗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뭔가 가격 부담이 있어서 한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도 있고, 그렇지 않고 썸머 랠리가 올 거다라는 전망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전망 속에서 어쨌든 S&P 500은 지금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올라가더라도 아마 횡보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폭이 깊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이 정도 조정이면 상당히 깊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지금 조정이 나온 거냐면 5% 정도 나온 거거든요. 5% 조정이면은 상당히 깊이 나온 조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조정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5% 조정 나온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도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5,200 정도입니다.
그래서 S&P 500의 어떤 지수 조정이 나오더라도 깊지는 않겠지만은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미국 증시가 조정이 한 번씩 나올 적에 우리 증시는 어떨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 증시는 미국이 뭐 보통 이제 그런 말도 있죠.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뭐 감기 걸린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그 정도의 조정을 보인다면 우리 증시는 조금 더 하락폭이 깊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한 거죠. 하지만 증시의 지수 자체는 지수 레벨 자체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뭐 조정을 받든 안 받든 또는 조정을 안 받고 올라든 간에 코스피 지수 자체는 좀 이제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코스피에 비해서 많이 흔들렸거든요. 변동성을 좀 보일 것 같아요. 하지만 변동성을 보이더라도 코스피가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코스피가 올라가게 될 배경에는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아마 이제 힘을 좀 발휘를 해줄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죠.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올 거는 거의 틀림없어요. 2분기 실적은 틀림없이 이제 디램 쪽에서도 잘 나왔을 거고, 뭐 작년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잘 나왔을 걸로 보는데 지금 시장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하반기 때 삼성전자를 움직일 만한 힘이 뭔가? 이 삼성전자가 잘 움직여줘야지 지수도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굉장히 이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고 있죠. 엄청나게 치솟았는데 비해서 삼성전자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삼성전자도 이제 움직일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의 잠재적인 호재가 지금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게 된다는 그 소식이 뉴스가 나오는 거죠. 현재 뭐 삼성전자에 관련된 HBM 납품 소식은 개시 소식은 아직 안 들리고 있어요. 적어도 6월 말까지는 그 소식이 들릴 걸로 시장이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엔비디아 쪽에서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이게 뭐 실패했다라고 그래 지난번에 한번 흔들린 적이 있는데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삼성전자가 없으면은 사실상 엔비디아의 이 AI 사업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HBM 물량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지금 HBM3E를 삼성전자가 지금 납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해도 물량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그 차세대 내년도에 엔비디아가 새로운 칩을 내놓으면서 HBM4를 채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SK 하이닉스나 또는 마이크론까지 뭐 가세를 해가지고 아무리 찍어내도 마이크론 수율 문제로 얼마 안 되고요. SK 하이닉스는 그 자체적으로 지금 공장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그게 뭐 3, 4년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없이는 엔비디아의 사업이 원활하게 굴러가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뭐 조만간에 제 생각에는 뭐 두세 달 내로 이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한번 올라가 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가 위쪽으로 적어도 한 2,900까지는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삼성전자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가 고점 돌파가 나온다면은 코스닥도 당연히 지금이야 뭐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약세지만은 대장주가 또 형성이 되게 되면은 코스닥도 코스피를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지수 전체적으로 뭐 많이 올라왔지만은 우리나라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벤트 그것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더 갈 수 있다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은 따라갈 거다 이렇게 일단은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걸림돌이 있을 수가 있죠. 갈 때 가더라도 쉬었다 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요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을 건가를 이제 보기 위해서 하반기 때 제일 큰 일은 아무래도 대선이겠죠. 미국의 대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민감도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와 바이든의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무래도 바이든이 패했다라는 이제 관측이 많고 민주당 쪽에서는 바이든을 뭐 교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될까 본다면은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 미국 전체의 시장에 그러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대선의 영향이 왜 크지 않을 거라고 보냐면은 지금 장세를 움직이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증시를 다 움직이는 그 하나의 단어는 AI죠, AI. AI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지금 AI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AI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AI 산업을 어떻게 하겠다. AI 뭐 관련법을 제정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죠. 트럼프가 지금 된다면은 이제 뭐 그 금리를 인하를 팍 할 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상당히 좀 억압을 할 테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나쁠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은 되고 있지만 AI를 어떻게 할 거다라는 말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살펴본다면은 트럼프가 되더라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겠구나. 전 세계에.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뭐 미국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큰 어떤 이변은 어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 관련해서 이제 민감도가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금리 인하 부분은 지금 시장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를 과연 어떻게 언제쯤 인하를 할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현재 상황에서 보면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보이죠. 일단 미국의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점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뭐 그 중에 하나가 CPI입니다. CPI 전년비 추이를 보면은 한참 올라가다가 지금은 뚝 떨어져 가지고 3.3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FOMC 쪽에서는 2%대까지 빠지기를 지금 기다린다는데 잘하면은 지금 요즘에 이제 그 고용이 좀 꺾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은 조금 내려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3%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FOMC 쪽에서도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을 할 명분이 생기고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CPI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이제 3% 밑으로 한 번 정도 떨어질 만한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보이고요. 연준 위원들 간의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은 좀 달리는 것 같아요. 뭐 매파적인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요즘에도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올해에 한 번은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다라는 전망에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월가 쪽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요한 건 실제 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이거죠. 그러니까 증시에서는 항시 전망이 중요합니다. 실제 일이 딱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그건 이제 잊어버려요. 근데 그 전에 전망이 중요한데 월가의 전망은 올해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할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은 굉장히 우세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와 관련해 가지고 시장이 그렇게 크게 불안하지는 않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대선도 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걸로 보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도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매번 이제 매달 발표가 되는 CPI라든가 또 고용지표라든가 또 PC라든가 이런 것들의 숫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 부분이 뭐 확 위로 그 튄다든가 또 밑으로 아주 뭐 극적으로 내려온다든가 이럴 전망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크게 반응은 안 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은 위쪽보다는 CPI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오히려 시장은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뭐냐면은 만약에 7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고요.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막상 실행이 딱 됐다. 그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 전까지 금리 인하 전망이 있잖아요. 지금도 한 번 이상은 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9월 달에 그 한 번이 딱 실행이 됐을 적에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제 생각에는 막상 금리 인하가 실행이 되면은 시장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기댈 게 없어요. 금리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올라왔는데 막상 그게 딱 없어지니까 호재가 없어진 거죠. 재료 노출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는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성장이 지속될 거고, 근데 반면에 또 내수는 부진할 거다.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누구든지 전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 계속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출 데이터 매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가 지금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가 조금씩 잘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증시 자체도 반도체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대장주는 아까도 말씀드린 삼성전자다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에 두 가지 호재가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호재는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라는 소식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한 가지 호재가 뭐냐면은 결국에 이제 D램 시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HBM 시장은 확실하게 좋은데 D램 시장에 관련해 가지고는 삼성전자가 작년에 감산을 시작을 했죠. 생산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D램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삼성전자가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면은 이제는 생산량을 늘릴 겁니다. D램을 지금 줄여놓은 부분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은 D램을 제가 사태라고 표현해서 부정적인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D램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는 어떤 그런 증거가 보이게 되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확 올라갈 거고, 그리고 그동안에 잘 안 움직였던 요즘에 보면은 HBM 관련주들만 막 올라가고, 사실 이런 레거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원익의 IPS 같은 이런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D램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종목들까지 올라갈 때 그때 이제 D램 시장이 반도체 시장이 이제 굉장히 극적으로 반전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D램 시장은 지금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짓고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는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엔 D램, 낸드 이런 것들이 엄청난 물량으로 거기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데 왜 아직까지 D램이 생산을 감축한 상태로 계속 있느냐? 그거는 이제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고 소진이 좀 돼야만 삼성전자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재고가 어느 정도 나간 다음에 또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아마존이라든가 또 MS라든가 이런 데 갖고 있던 재고들이 어느 소진된 다음에 다시 발주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대량 발주들이 시작이 될 때 이제 생산량을 늘릴 텐데 그 시기가 이제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3분기 7월, 8월, 9월 이내에 D램 시장의 회복이 이제는 신호탄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하반기를 우리 시장을 이끌어 갈 거고, 그런 호재들이 이 반영이 된다면은 시장 자체는 우리 시장은 굉장히 탄탄하게 또 올라갈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 시장에 대해 가지고 큰 걱정보다는 이런 이제 기대감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걸림돌은 있겠죠. 이제 그 걸림돌 중에 요즘에 이제 볼 게 뭐냐면 환율입니다. 환율이 계속 높게 올라가 있어요. 환율 잠깐 보시면은요.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와요.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1,389원, 거의 1,400원대까지 올라와가지고 지금 옆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와 있을까? 참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우리나라 수출 올해 좋아진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이 올해 이제 성장하는 국가예요. 근데 왜 이렇게 환율이 올라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엔 달러가 올라와서 그래요. 달러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게 달러 차트인데요. 달러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달러가 밑으로 꺼지지 않고 올라와요. 근데 달러 올라오는 게 왜 올라오느냐면은 이게 달러가 강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유로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로화를 보시면요. 달러 유로화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유로화가 약해져야지 달러가 강해지죠. 근데 요즘 유로화가 좀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지금 빠지고 있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달러가 올라갔고 그 바람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강한 것은 유럽 때문에 그래요. 그럼 유럽 이슈는 뭐가 있나 그러면은 결국에는 극우정당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극우정당 관련 선거들이 하반기 때 이렇게 있는데 프랑스는 벌써 1차 투표에서 극우정당 국민연합이 승리를 했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독일을 위한 대안, 스페인, 뭐 폴란드, 네덜란드 쭉 이렇게 유럽 쪽엔 극우정당들이 득세를 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우정당이 득세를 하면은 사실 경제계에서는 안 좋아하죠. 그래서 유로화가 지금 빠지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데 뭐 엄청나게까지 뭐 1,400원을 돌파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1,400,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어떤 악영향은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일단 계속 지속은 되겠지만은 훨씬 더 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을 좀 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이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 주가가 많이 오른 가운데 각종 이벤트 불확실성도 커졌고 미국 대선도 있고 금리 인하 관련 민감도도 커지겠지만 그 영향력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출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삼성전자의 호재, 특히 디램 시장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코스피를 이끌어갈 수가 있다. 또 환율도 지금까지의 악영향은 어느 정도 더 커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거를 본다면은 지금 시장은 이 환율에 적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영향력들이 나쁜 영향력들이 좀 줄어드는 과정이라면은 지금 현재 코스피 2,800선 넘느냐 마느냐 지금 다시 또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2,800 넘어서 2,900까지 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그 시발점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디램 시장 이제 회복에 대한 소식 또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소식 이 소식들이 하나의 트리거가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흔들리지만 따라오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 시장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단지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이 또 주도권을 잡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